네, 오늘 신성전자테크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 20선 이탈과 함께 지금 저점 이탈이 나왔습니다.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어제 그 젠슨 황이 양자컴이 앞으로 20년은 덜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양자 쪽 컴퓨터 그리고 양자와 또 관련이 있는 이 초전도체 관련 주들도 다 같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온큐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54,700원을 찍고 3만원 지금 30불이죠. 30불. 30불 가까이 54불에서 30불 가까이 하락이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양자 쪽의 흐름들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현재 초전도체와 양자 쪽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현재 고점을 계속 향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뒤에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 후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상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분석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짤 때 이 정도까지 하락은 예상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우리가 뭐 이거를 포기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게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 끝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오는 그런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림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전체적인 상승의 폭이 끝나지 않았고 조정 뒤에 한 번 더 빠르게 고점을 뚫어주는 파동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확률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후자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빠르게 한 번 정도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ABC 조정이 깊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아이온큐 마이너스 40% 하락이 상당히 여파가 커요. 여파가 큰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만 잘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분석도 분석이지만 분석대로 그 흐름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인드셋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응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 아직 구름대 이 구름대 구간까지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건 이격이 좁아지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 밑구간에서 주가를 밀어 올릴 확률이 크다라는 걸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파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이제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기관들의 자금들이죠. 네. 그런데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 조정 단계에서 비중을 그렇게까지 크게 줄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뭐 젠슨 황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양자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기존 주주들 물량을 들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저점에 대한 매수를 해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보면 오늘도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매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결국 KB증권과 키움증권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왜 이게 아직 전체적인 상승의 파동이 끝나지 않았는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지표상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나왔던 고점이 5파동이 완성이 된 게 아닌 3파동 고점만 나왔다. 그리고 현재
현재 여기서 나왔던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 네 번째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는 전 0.618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을 아직 잡을 수가 없다. 혹은 주가가 양자 쪽의 섹터가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지켜오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할 수가 없고, 제가 이 타점에 대해서 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 한 번씩은 꼭 챙겨서 가셔야 된다. 이걸 모르면 신성 델타테크로 돈을 벌기가 어렵고,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마인드셋이나 이런 대응과 시나리오를 잘 짜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주가는 올라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상됐던 시나리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예상됐던 시나리오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나오는 조정은 그렇게 뭐 갑작스런 말도 안 되는 조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단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이 신규 매수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단 우리가 매도는 좀 더 윗구간에서 할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신성에 대한 특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네. 여러분들 그거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결국 제가 이 엘리엇 파동이나 캔들이나 차트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과 이 타점만 맞춰 나가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해 나가는 저는 유튜버 채널입니다. 유튜버고. 그래서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진짜 타점에 대해서 같이 좀 잡고 싶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 010-2011-9671로 저에게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런 실시간 타점이나 그리고 또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런 양자 쪽 섹터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양자, 뭐 최근에 CES에서 또 지금 뜨고 있는 게 뭐 반도체 AI 쪽, 그리고 뭐 로봇, 이런 섹터들이 조정은 크게 오고는 있지만 그 조정 뒤에 올해 상반기 그 넘어서까지는 주도 섹터로서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볼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갈 만한 구석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제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이 설문지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뭐 각자 비중과 평단가가 다 다르게 위치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설문지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한 분 한 분 좀 대응을 좀 도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이 설문지 참여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가 아닌 다른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저에게 그 설문지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거고, 이런 시그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에게도 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차트에 대한 대응과 실시간 타점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또 지금 우리가 잡을 만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만한 자리들, 결국 기술적으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이게 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나가면서
충분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마인드셋, 대응, 그리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뭐 내가 다른 어떤 섹터를 공부하거나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